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남편 그리고 제가 가장 믿었던 단 한 사람 40년 친구 박미선. 제 남편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승희 63살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지옥에서 시작된 복수극입니다. 저와 미선이는 중학교 때부터 한 몸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장에 서 있던 제 남편과 제 친구가 그날 이미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다니 믿어지시나요? 둘이 40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네, 40년입니다. 제가 미선이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제 결혼 생활 35년 내내 두 사람은 저를 바보로 만들고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저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만이 아니라 제 집과 제 재산, 내 인생 전부를 훔치려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몰랐죠. 제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1976년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낯선 교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그때 한 여자애가 다가왔어요. 야, 너 이름 뭐야? 나는 박미선이야. 우리 친구하자. 밝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미선이와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붙어 다녔어요. 학교 끝나면 같이 집에 가고 주말엔 같이 놀러 다니고 비밀도 다 나누고 고등학교도 같이 갔습니다. 승희야, 우리 대학도 같이 가자. 그래. 같은 과 지원하자. 우리는 둘 다 서울의 같은 대학 국문과에 합격했어요. 대학 시절도 함께 했습니다. 같은 동아리, 같은 수업, 같은 과제. 우리는 진짜 자매처럼 지냈어요.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났죠. 미선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 저는 은행원이 됐어요. 그리고 1988년 우리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선배였던 강민호와 결혼했고 미선이는 학교 동료 교사인 김준호와 결혼했어요. 결혼식도 같은 해 같은 달에 올렸습니다. 승희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친구야. 우리는 약속했어요. 평생 친구로 남기로요.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수다를 떨고 쇼핑하고 밥도 먹고 남편들끼리도 친해졌어요. 여보, 오늘 미선이네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어. 같이 가자. 그래, 준호 형이랑 나도 오랜만이네. 네 식구가 자주 모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생활.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결혼 1년 차쯤 됐을 때였나요? 어느 날 미선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때 거실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부엌에서 미선이가 제 남편 민호의 넥타이를 고쳐주고 있는 걸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미선아, 뭐해? 제가 물었죠. 아, 민호 오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길래. 미선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남편도 멋쩍게 웃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미선이의 생일을 제 생일보다 더 잘 챙기는 것. 미선이가 제 남편 취향을 저보다 더 잘 아는 것.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칠 때의 묘한 분위기.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설마 내 친구가, 내 남편이? 40년 동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다가 올해 초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1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어요. 여보, 부산에 3일 출장 다녀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보냈죠. 그런데 다음 날 우연히 남편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 김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 부산 출장 잘 갔죠? 그랬더니 김 과장이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부산이요? 이번 주 출장은 없는데요? 뭐라고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아, 어색하게 웃고 헤어졌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출장이 아니라면 남편은 지금 어디에?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뒀던 게 생각났어요.
남편이 잃어버릴까봐 1년 전에 깔아둔 거였죠. 앱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위치는 부산이 아니었어요.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속초의 한 리조트. 저는 그 즉시 차를 몰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서 그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프론트에 갔습니다. 실례지만 강민호 씨 투숙하고 계신가요? 아, 네. 1205에 계십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5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목욕 가운을 입은 제 남편. 그 뒤로 보이는 역시 목욕 가운을 입은 박미선이었습니다. 40년 친구 박미선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미선이도 얼어붙었어요. 승이야.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요. 웃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리조트 복도에서 난리가 났죠. 직원들이 오고 다른 투숙객들이 쳐다보고. 저는 그 와중에도 계속 소리쳤어요. 40년이야. 40년을 속였어? 둘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승희야, 진정해.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손 치워. 더러운 손으로 날 만지지 마.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미선이를 봤습니다. 미선이는 울고 있었어요. 승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쓰던 물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와인잔 2개, 테이블 위에 커플 목걸이, 욕실에 나란히 놓인 칫솔, 모든 게 증거였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언제부터야? 승희야. 언제부터냐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학 때. 미선이를 먼저 만났어. 내가 미선이를 좋아했는데 미선이는 준호를 선택했어.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했어. 뭐라고요? 저와의 결혼이 차선책이었다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우리는 서로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40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선이를 봤습니다. 너도 처음부터 민호를 사랑했어?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뭐였던 걸까요? 친구의 친구? 남편의 아내? 아니면 그냥 바보였던 걸까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조트를 떠났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40년의 우정이, 35년의 결혼 생활이, 제 인생 전부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텅 빈 집.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혼해야 할까? 미선이와 절교해야 할까? 아니,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40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든 두 사람한테 그게 정당한 벌일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복수하자. 단순히 이혼하고 끝낼 게 아니라 제대로 복수하자고요. 두 사람이 제게 준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요. 하지만 어떻게?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모든 재산 관련 서류가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주식 내역,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문서. 제 재산은 대략 20억 원 정도 됐어요. 집이 10억, 예금 5억, 주식 3억, 땅이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전부 제 명의였다는 겁니다. 남편 명의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승희야, 재산은 절대 남편 명의로 넘기지 마라. 세상에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저는 그때 부모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호 오빠를 못 믿으시는 건가? 하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했죠. 그리고 지금 그게 제 유일한 무기가 됐습니다. 좋아, 이걸로 복수하자.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일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짐 싸. 뭐? 짐 싸서 나가. 이혼할 거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40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걸 용서하라고? 나도 힘들었어. 미선이를 사랑하면서 너랑 살아야 했던 게. 저는 비웃었어요. 그게 변명이 돼? 힘들었으면 진작 이혼하지 그랬어. 그건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내 돈 때문이었구나. 이 집도 내 재산도 다 포기하기 싫어서 나랑 살았던 거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좋아.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당장. 승희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건? 재산 분할 없어. 이 집도 내 돈도 전부 내 거야. 너는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그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이 집은 내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사주신 거고 예금도 전부 내 명의야. 너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미선이한테 가서 얹혀 살든지. 미선이도 이혼당할 거야. 준호가 알았거든. 아, 미선이 남편 준호도 알았군요. 그럼 둘이 알아서 살아. 40년 동안 사랑했다며? 이제 마음껏 사랑하면 되잖아.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제발. 승희야. 재산은 반만이라도. 싫어. 한 푼도 안 줘. 저는 단호했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애원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짐을 쌌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빈손으로요. 남편을 내보낸 지 일주일 후 미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희야,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뭐하러? 얘기 좀 하고 싶어. 제발.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끝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이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하고 눈은 퉁퉁 붓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승희야. 미선이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워. 승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40년을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나도 힘들었어. 민호를 사랑하는데 준호랑 살아야 했던 게 똑같은 변명이더군요. 저는 비웃었어요. 그럼 진작 이혼하지 그랬어. 왜 40년 동안 나를 속였어?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내 친구였으니까 쉽게 갈라설 수가 없었어. 내가 내 친구였으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승희야, 나 이제 다 잃었어. 준호는 이혼하자고 하고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날리고.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당분간만이라도 내 집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 집에 얹혀 살게 해달라고? 응. 당분간만.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미선이는 진심이었어요. 40년 동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날 배신하고 그러고도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선아, 너 정말 대단하다. 뻔뻔함으로는 세계 1등이야. 승희야. 안 돼. 절대 안 도와줘.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 승희야. 제발. 미선이가 제 옷을 붙잡았어요. 저는 옷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미선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고 절교하고 그걸로 끝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더 큰 복수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 회사에 연락했어요. 실례지만 강민호 부장님 계신가요? 아, 강 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그럼 인사팀 좀 연결해 주세요. 인사팀의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강민호 부장의 아내입니다. 혹시 남편이 최근에 출장 간 적 있나요? 출장이요? 이번 달엔 없었는데요. 1월 10일부터 13일까지도요. 네,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남편이 회사에 무단결근한 건가요? 인사팀 직원이 당황했어요. 아,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남편은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미선이와 리조트에 갔던 거였어요. 그건 무단결근이었던 거죠. 며칠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희야, 너 회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사실 확인했을 뿐이야. 나 지금 징계위원회 회부됐어. 이러다가 해고될 수도 있어. 그래? 잘 됐네. 승희야, 너 스스로 한 짓이야. 책임져.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미선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직 경력 35년의 베테랑 교사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선이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를요. 학부모한테 촌지받은 것, 학생들 체벌한 것, 성적 조작한 것. 미선이는 저한테 다 자랑했거든요. 승희야, 나 이번에 애들 성적 좀 올려줬어. 학부모가 백화점 상품권 주더라.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익명으로 교육청에 제보했어요. 미선이의 모든 비리를요. 증거도 함께 보냈습니다. 미선이가 보낸 카톡 캡처, 통화 녹음 등.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미선이는 파면당했어요.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했죠. 미선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희야, 이거 내가 한 거지? 맞아, 내가 했어.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너 스스로 한 짓인데. 승희야, 나 이제 정말 끝이야. 직장도 잃고 재산도 없고.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겠어. 그럼 내 사랑하는 민호한테 가서 빌부터. 40년 동안 사랑했다며? 민호도 지금 회사에서 잘릴 위기야. 둘 다 무일푼이 될 것 같아. 저는 웃었어요. 잘 됐네. 둘이 무일푼으로 시작해봐.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승희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복수를 진행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남편과 박미선의 관계를 완전히 조사해 주세요. 40년 동안의 모든 것을요. 탐정은 2주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사모님, 이거 보시고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다 보여주세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했어요. 남편과 미선이는 40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했더군요. 첫째, 제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 제가 출장 간다고 하면 둘이 함께 제주도, 부산, 강원도, 심지어 일본, 태국까지 다녀왔어요. 둘째, 제 돈을 빼돌린 거. 남편은 제 공동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서 미선이한테 줬어요. 10년 동안 총 5천만 원. 셋째, 미선이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 미선이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30살 된 김지훈이라는 아이죠. 근데 탐정 보고서를 보니 그 아이 습관들이 남편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모님, 이건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정황상 강민호 씨의 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40년 동안 제 남편의 아이를 미선이가 키웠다고요? 넷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 남편과 미선이가 저를 죽일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여기 보세요. 탐정이 카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미선이의 대화였습니다. 승희만 없으면 우리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러게 승희가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그럼 승희 재산도 내가 다 상속받을 수 있고. 우리 그 돈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겠네?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것도 제 재산 때문에?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제 대화해요? 작년 11월입니다. 불과 2달 전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하겠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살인 예비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누구를요? 제 남편 강민호와 박미선을요. 경찰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일단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과 미선이는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그리고 조사를 받았죠. 둘 다 발뺌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엄정하게 조사했어요. 결국 둘 다 기소됐습니다. 살인 예비 혐의로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남편과 미선이를 봤습니다.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죠. 승희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남편이 애원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이야. 재판은 3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그리고 판결이 났습니다. 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미선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량은 생각보다 약했지만 중요한 건 전과자가 됐다는 거였죠.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미선이는 이미 교사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고요. 둘 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선이 아들 김지훈. 30살 된 그 청년이 진짜 누구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강민호와 김지훈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미선이는 발악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강제로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 확률 99.99%. 김지훈은 제 남편 강민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들고 미선이를 찾아갔어요. 미선이는 쪽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승희야, 이거 봐. 저는 DNA 검사 결과지를 던졌어요. 미선이가 결과지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민호 아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탐정을 고용했어. 그리고 법원 명령으로 검사했지. 승희야, 제발. 지훈이는 알아? 아니, 모르고 있어. 준호가 친아빠인 줄 알아. 그래? 그럼 이제 알려줘야겠네. 안 돼. 승희야, 제발. 미선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왜 안 돼?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 지훈이가 알면 충격받을 거야.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야. 저는 지훈이한테 연락했어요. 지훈아, 이모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이모,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저를 엄마 친구라고 생각하며 이모라고 불렀죠. 지훈아, 너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 준비됐니? 네? 무슨? 저는 DNA 검사 결과지를 건넸어요. 이거 읽어봐. 지훈이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친아버지는 김준호가 아니야. 강민호야. 내 남편. 지훈이가 얼어붙었어요. 그럼 아빠는? 아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 내 엄마랑 내 남편이 40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 그리고 넌 그 결과로 태어난 거야. 지훈이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내 잘못은 아니야. 그럼 저는 뭐예요? 누구예요?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동정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어요. 지훈아, 내 정체성은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누가 친아버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알려준 거야. 지훈이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와의 만남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승희야, 문 좀 열어줘.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어요.
뭐 하러 왔어? 제발. 얘기 좀 하자. 나 정말 잘못했어. 할 얘기 없어. 돌아가. 승희야. 지훈이가 나한테 연락했어. 내가 진실을 다 말했다며. 응, 맞아. 알 권리가 있으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훈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저는 비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희 둘이 40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안 물어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 돌아가. 승희야, 제발. 나 지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 좀 도와줘. 왜 나한테 와? 미선이한테 가. 미선이도 지금 쪽방 살아. 둘 다 이제 끝이야. 그럼 잘 됐네. 죽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해. 승희야.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남편은 밤새 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승희야, 미선이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쪽방에서 쓰러졌대. 지금 병원에 있어.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하나? 결국 병원으로 갔어요. 미선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승희야, 무슨 일이야? 영양실조래.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먹었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선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승희야, 나 정말 잘못했어. 40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이제 와서? 응. 이제 와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사과는 필요 없어. 승희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40년이 허무하게 느껴져. 그게 사과로 해결될 것 같아? 미선이가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한테 말했어요. 저 환자 입원비 제가 낼게요. 치료 다 끝날 때까지요. 네? 왜 그러세요? 그냥요.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미워하면서도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35살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현주예요. 현주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엄마, 그게 진짜예요? 응. 아빠랑 미선 이모가 40년 동안 바람을 폈어.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현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 정리했어.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다. 연락도 안 돼. 엄마, 제가 한국 들어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현주야, 엄마 강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40년 친구의 배신, 35년 남편의 배신.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했습니다. 복수를 끝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옷은 남루하고. 승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트를 밀고 지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승희야. 잠깐만. 손 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승희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갈 곳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혹시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는 남편을 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하지만 40년 동안 저를 배신했던 사람. 아니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요. 승희야.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다. 그런데 이제 뭐지? 남편은 망했어요. 직장도 잃고 재산도 없고 전과자가 됐어요. 미선이도 망했어요.
교사 자격 박탈, 재산 몰수, 쪽방 생활. 제가 원했던 복수였죠. 하지만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40년 우정, 35년 결혼.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게 슬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그리고 울었어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슬퍼서.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울었습니다. 며칠 후 딸 현주가 한국에 왔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현주야.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걱정돼서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주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응. 엄마 정말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현주는 일주일 동안 저랑 함께 있어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아빠도 있고 미선 이모도 있고. 엄마만의 삶으려. 엄마 인생이라.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현주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집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의 옷장 깊숙이 숨겨진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미선이가 주고받은 40년간의 연애 편지였죠. 그런데 한 편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야, 승희 부모님이 문제야.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승희 재산을 손댈 수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2014년 3월 미선. 2014년 3월. 제 부모님은 2014년 5월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미선아, 내 말대로 했어.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어. 이제 곧 사고가 날 거야. 2014년 4월 28일 민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어요. 살인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고 2주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브레이크 인위적 조작 흔적, CCTV 영상, 정비소 직원 증언. 남편과 미선이는 살인죄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재판 결과 남편 강민호 살인죄로 징역 20년, 박미선 살인 교사죄로 징역 15년. 사실상 종신형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미선이가 수감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미선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승희야, 이 편지를 읽어줘서 고마워. 나는 지금 교도소에 있어. 15년 형을 받았어. 아마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승희야. 나 정말 미안해. 40년 동안 너를 배신했어. 내 남편을 빼앗았고 내 부모님까지 죽게 만들었어.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나 정말 민호를 사랑했어. 미친 듯이 사랑했어. 그 사랑이 잘못된 거였다는 걸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승희야, 너를 친구로 생각했던 건 진심이었어. 중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하지만 민호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게 꼬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여기서 속죄하며 살게. 15년 동안, 아니 죽을 때까지 부디 너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거야. PS 지훈이 잘 부탁해.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미선.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40년 친구. 그 친구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친구도 자기 인생을 망쳤죠. 저는 편지를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미선이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이번엔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승희에게 편지를 읽어줘서 고마워. 나는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 40년 동안 너를 속이고 미선이와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내 부모님까지 죽인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말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나는 여기서 20년을 살아야 해. 83세에 나오면 아마 죽기 직전이겠지. 승희야, 너는 행복하게 살아줘. 나 같은 인간은 잊어버리고 내가 웃으면서 사는 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민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지훈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한 달 사이에 10kg쯤 빠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들어와. 거실에 앉혀놓고 차를 내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어요. 아빠가, 아니 김준호 씨가 제 연락을 안 받으세요. 그럴 만도 했죠. 30년 키운 아들이 남의 자식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강민호 씨한테 면회 갔는데 문전박 대당했어요. 뭐라고 하던? 자기 아들로 인정 못하겠대요. 너무 늦었대요.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예요? 김준호의 아들도 아니고 강민호의 아들도 아니고. 저는 지훈이를 봤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었어요. 부모가 잘못한 거지 이 아이가 뭘 잘못했나요? 지훈아. 네, 너는 김지훈이야. 30년을 김지훈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김지훈으로 살 거야. 누가 친아버지든 상관없어. 정체성은 피가 아니라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너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 정체성이야. 지훈이가 저를 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그리고 지훈아, 이모가 너한테 미안해. 굳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아니에요. 알 권리가 있었어요. 감사해요, 이모.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제가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지 와. 그날 이후 지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밥을 해줬어요. 이상하게도 정이 갔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니까요. 지훈이가 저를 찾아온 지 2개월쯤 지났을 때 김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희 씨, 저 김준호입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다음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전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지훈이가 요즘 당신을 자주 만난다던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제가 너무 냉정했나 봅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30년을 키웠는데 DNA 검사 결과 하나로 내 아들 아니라고 하니까. 지훈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후회하세요? 네, 많이요.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승희 씨, 저 지훈이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받아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살기가 너무 외롭더라고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승희 씨, 우리 가끔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요? 외로운 사람끼리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이후 저와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만 먹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승희 씨는 요즘 뭐 하세요? 집에서 쉬거나 책 읽거나. 특별한 건 없어요. 저도요. 퇴직하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 등산이라도 갈까요? 좋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남산.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운동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승희 씨,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럼 다음엔 제가 사는 걸로 하죠.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의 뭔가였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동지 같은 느낌. 편했습니다. 준호와 있으면요. 준호와 친해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승희님 맞으시죠? 수감자 강민호가 위독합니다. 면회 가능하신가요? 무슨 일인데요? 간암입니다. 말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봐야 하나? 하지만 결국 교도소로 갔어요. 면회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거의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승희야, 무슨 일이에요? 나 이제 얼마 못 산대. 3개월 정도.
남편이 울먹였어요. 승희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용서해 줄 수 있니? 내가 한 짓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하지만 저를 배신하고 제 부모님을 죽인 사람.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적어도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정말 왜?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욕심이었어. 돈 욕심, 사랑 욕심. 모든 게 욕심이었어. 미안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잘 가요. 편히 가세요. 승희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밖에서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요. 면회 후 2개월이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 씨가 어제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알아봤어요. 딸 현주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안 왔고 친척들도 안 왔습니다.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받았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납골당에 모시자. 같이 안 모실 거예요? 응. 따로. 납골당에 남편의 유골을 모셨습니다. 제 부모님 곁이 아닌 먼 곳에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승희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준호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정장까지 입으셨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승희 씨. 네? 승희 씨가 좋습니다. 저는 놀라서 준호를 봤어요. 네? 처음엔 같은 피해자로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승희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웃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64살이고 승희 씨는 63살이죠. 늦은 나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사랑이라니요? 63살의 사랑을? 준호 씨, 저는 아직 괜찮아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준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준호의 고백 후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딸 현주한테 전화했어요. 현주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뭔데요?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다시 연애를 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연애요? 응. 현주가 웃었습니다. 엄마 당연히 좋죠. 엄마 나이가 뭐라고? 63살이면 아직 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 혹시 누구 생겼어요? 아니. 그냥 만약에 물어본 거야. 엄마 숨기지 마세요. 누구예요? 저는 준호 이야기를 했어요. 현주가 환호했습니다. 와. 엄마. 좋으시겠다. 준호 아저씨 괜찮은 분 같던데요? 그래? 네. 엄마 꼭 잡으세요. 현주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만날 수 있어요? 그럼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씨, 저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63살까지 살았는데도요. 준호가 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준호 씨랑 있으면 편해요. 웃을 수 있고 행복해요. 저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요. 연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단 천천히요. 우리 나이도 있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63살과 64살의 연애. 늦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준호와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선 씨가 위독합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자살 시도했습니다. 지금 교도소 병원에 있어요. 저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미선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승희야, 왜 그랬어? 살기 싫었어. 15년을 더 살 자신이 없었어. 미선이가 울었습니다. 승희야, 나 정말 미안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저는 미선이를 봤어요. 40년 친구.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미선아. 응. 나. 요즘 행복해. 새 사람 만났어. 준호. 내 전 남편. 미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랑? 응. 우리 연애해. 늦었지만 행복해. 미선이가 펑펑 울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승희야, 행복해. 제발 행복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그리고 미선아, 너도 살아. 15년 동안 제대로 속죄하면서 살아. 죽는 건 비겁한 거야. 승희야. 안녕. 저는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그게 미선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훈이와 준호가 화해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지훈이한테 연락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응. 너는 내 아들이야. DNA가 뭐가 중요해.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승희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줬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잘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 넷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 준호, 현주, 지훈이. 새로운 가족 같았어요. 준호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4살이 됐고 준호는 65살이 됐어요. 어느 날 준호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승희 씨, 우리 결혼할까요? 네? 결혼요? 네. 남은 인생 함께 살고 싶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결혼이라니요? 64살의 재혼을? 준호 씨. 저는 결혼은 좀. 왜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35년 결혼이 거짓이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알잖아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승희 씨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저는 준호를 봤어요. 진심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대답했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2개월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30명 정도였어요. 현주, 지훈이 그리고 친한 친구들. 교회에서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신랑 김준호는 신부 한승희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한승희는 신랑 김준호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피로연을 하면서 현주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 현주야.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시는 거예요. 약속하세요. 그럴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재혼 후 저와 준호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은 옛날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승희 씨, 여기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우리는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하고 모든 게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가 커피를 내려줬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등산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등산을 가고 영화를 보고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강원도. 64살의 신혼여행이었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재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미선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승희야,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아. 나. 암이래. 말기. 이제 몇 개월 못 산대.
승희야, 내가 준호랑 재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교도관한테서 들었어. 정말, 정말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니.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15년 형을 다 못 채우고 죽겠지. 승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친구가 될게. 배신하지 않는 친구로. 행복해, 승희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미선.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40년 친구. 그 친구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저는 준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교도소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선이? 응. 마지막 일 것 같아.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마지막은 혼자 보내주고 싶어. 교도소 병실에 미선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어요. 거의 해골 같았습니다. 승희야. 응, 왔어.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와줘서. 당연하지. 승희야.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알아.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제대로 된 친구가 될게. 미선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미선아, 너 용서할게.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용서하려고 노력할게. 미선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승희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승희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뭔데? 내가 죽으면 우리 어렸을 때 사진 관에 넣어줘.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 그럴게. 미선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승희야. 사랑해. 그게 미선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선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선이의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저는 미선이가 부탁한 대로 우리 어렸을 때 사진을 관에 넣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저와 미선이.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죠. 안녕, 미선아. 편히 쉬어. 저는 관에 절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준호가 말했어요.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모든 게 끝났네. 그래.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자.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어요. 천천히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여보, 힘들면 쉬어. 괜찮아. 조금만 더 가.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 현주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 손주들은 벌써 초등학생이 됐어요. 지훈이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름은 김희망이에요. 우리는 가끔 모두 모여서 밥을 먹어요. 현주네 가족, 지훈이네 가족, 그리고 저와 준호. 새로운 가족이죠. 승희야. 응. 후회 없지? 당연하지. 단 1초도 후회 없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나도.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배신, 35년 거짓 결혼, 부모님의 죽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진짜 행복했어요. 준호와 함께하기 시작한 인생. 그 인생이 이전의 40년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40년 친구의 배신으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사랑으로 끝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63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친구도 남편도 부모님도 믿음도.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했고 울기도 했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64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배신당할 때도, 절망할 때도,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질 때도.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살에도, 70살에도, 80살에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친구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저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